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손을 잡는 방송, 애독자님들에게 밝은 빛과 행복을 키우는 손잡아 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짓 세상과 세상을 밝게 하는 진실한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손잡아 TV는 수백, 수천 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연을 간직해온 신비하고 영험한 나무의 현장을 찾아 그 사연을 애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한 나무들의 영상과 진실한 사연, 그리고 인간에게 중시되는 삶의 덕목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드리는 방송이 손잡아 TV입니다. 잠깐 손잡아 TV 구독과 좋아요 꾹 응원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 좋아요는 구글 유튜브에서 손잡아 TV를 검색한 영상을 보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 방랑시인 김삿갓, 그리고 김삿갓을 닮아 김삿갓 소나무라고 알려진 기막힌 사연을 담았습니다. 혹시 1955년에 발표된 멋진 김삿갓 노래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그러니까 이제 죽장은 호신용 지팡이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삿갓 하나 쓰고 방랑을 한 거죠.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12대문 문칸 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노래 잘 안 됩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떻습니까? 제 노래 실력이. 180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년입니다. 당시 김병년은 안동 김씨죠. 그래서 양반 가문이었고 백일장에서도 장흥급제했는데 왜 걸식을 하며 뜬구름처럼 떠다니는 생활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이 소나무는 왜 김삿갓 모습을 하고 김삿갓 소나무가 되었을까? 김삿갓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김삿갓이 된 사연을 보면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당한다는 것을 김삿갓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삿갓 소나무가 위치한 곳은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이고 나무의 수령은 500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형태는 키가 10m이고 가슴 둘레 3m, 3m는 굉장히 큰 겁니다. 옆으로 뻗은 가지의 직경은 무려 20m나 됩니다. 외형은 삿갓 모자 형상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소나무입니다. 이 삿갓 소나무의 유래는 400여 년 전 조선 선조 때 예천 임시 중시조인 임문근이 마을 주민들의 안위를 기원하면서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고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김삿갓을 닮았기 때문이고 김삿갓의 기구한 사연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삿갓이 의상대사가 창건한 석탑사를 가던 중에 이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삿갓을 벗어 시를 한 수 읊었으며 휴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후부터 이 소나무가 김삿갓이 쓴 모자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기이한 일이죠. 이는 아마 이 소나무가 삿갓을 쓴 김병년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일까요? 김병년은 삿갓을 쓰고 평생을 떠돌아다녔는데 이 삿갓 소나무는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삿갓을 쓰고 떠돌아다니는 김병년의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병년의 진정한 실체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삿갓 소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삿갓 소나무의 가지를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 꽂은 것처럼 하고 있고 일반 소나무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 현상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김병년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인간들보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순수함이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나이 20세 청년 김병년은 영월군 동강변 사목리에 살고 있었는데 1826년 봄,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영월 동혼에 시 쓰기 100일장을 한다는 공고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의 제목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은 이제 평안도에서 농민들이 일으킨 난인데 1811년부터 181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상군수 정시의 충절을 찬양하고 평안도 선천부사였던 김익순의 반역죄를 통탄하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백일장에 김병년이 이제 응시하게 되었고 일필휘지, 김병년은 시를 써 내려갔는데 시의 일부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을 섬겨온 무관 김익순은 듣거라. 아주 거창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김익순이 사실 누구냐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예요. 김익순이 김병년, 김삿갓의 할아버지입니다. 정씨는 문관임에도 충성을 다하였는데 김익순은 무관이면서 오랑캐에 항복한 한나라 이릉 같은 놈 아니냐. 시인도 분노에 참을 수 없어. 시인이 이제 자신이죠. 그래서 분하다 이겁니다. 칼을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목을 치고 싶은데 지금 죽고 없으니 목을 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 가을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노라.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병년이 백일장에서 풀어놓은 문장이었고 이 시로 당당히 장원에 올랐습니다. 김병년이 김익순에 대해 분노하여 칼을 어루만지며 통탄한 내용이었는데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했던 김익순은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배였어요. 김병년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일 놈이라며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1811년 평안북도에서 농민들이 지방차별, 조정부패에 한가하여 일어난 반란이 홍경래의 난인데 이때 김익순이 함흥 중군은 이제 정상삼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 간부 정도 아니면 공무원 1급 정도 고위 간부가 되겠죠. 이따가 평안도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평안도 선천부사 겸 방어사로 부임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역을 살피기 위해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지방의 관리나 선비들과 모임을 갖고 또 술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또 지방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술 한잔도 하고 했는데 이 무렵에 갑자기 홍경래 반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김익순을 결박하고 항복하라고 이제 하니까 김익순이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홍경래의 난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성공했으면은 김익순이 또 죽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못해가지고 김익순은 역적으로 몰려서 참수형은 창으로 목을 베는 겁니다. 참수형에 처해졌고 가족은 폐족되어 죽거나 흩어지게 된 것이죠. 풍지박산 난 겁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무렵 김삿갓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고 동생 2명도 죽는 등 집안이 파탄난 것이고 김병년은 이때 이제 5살 어린 나이에 벌어진 일이라 할아버지의 사건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병년은 영월군 백일장에 참여한 것이고 할아버지를 죽일 놈이라고 비판한 시로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병년은 글이라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이는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겠지만은 모르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사실을 해명해 주고 김병년은 할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김병년은 고개를 들 수도 사람을 볼 수도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삿갓을 쓰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속죄하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죠. 방랑을 시작한 김병년의 나이가 20세였고 김병년의 외가와 처가가 이제 김병년이 이때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가도 홍성이고 이제 그 처가도 충남 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부인에게 이제 홍성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금강산 쪽으로 향하면서 방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의 자녀가 3명인데 자녀들의 출생 연도를 보면은 1824년, 1831년, 1842년인 것을 보면 가족과 완전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닌 듯한데 대부분의 시간을 바람 따라 마음 따라 구름 따라 방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만일 김삿갓의 할아버지의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방랑 생활 신세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덕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는 뭐 인간 본연의 상식,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목, 구성원으로서의 지식,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책무 이런 것이 되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사회나 나라가 무너지면 내 삶도 힘들어진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좌파냐 우파냐의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한 나라의 안위와 사회적 안정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2016년 실체도 없는 태블릿 PC로 국민을 속이고 쓰레기통에도 없는 쓰레기를 가지고 방송을 했죠. 그리고 돈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라고 뒤집어 씌웠고 이러한 것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법 세상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어리석고 무식한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비극으로 닥칠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반면에 이 나라를 걱정한 애국 국민들은 근심 걱정으로 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이 싫어 떠난 국민도 많았습니다. 저도 서울, 대구 등 거리 현장에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당신과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지 나 개인 혼자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화라는 것을 겪지 않아서 국민들이 민주시민의 자세를 잘 모른다고 봅니다. 민주시민의 자세는 이 사회와 나라의 정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한결같은 말은 나라가 왜 이래? 젊은이들이 왜 이래? 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과 불법에 박수치고 춤추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식이나 주변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족 간, 친구 간, 회원 간, 스승과 제자 간 등 나라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삿갓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에 의해서 그 소위 역적을 부득이하게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필로 그냥 목을 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나 독재자들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속고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세상은 진실한 세상이고 진실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이 이 세상도 당신과 내가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옆 사람과 손잡고 나아가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손잡아 TV와 함께 손잡고 속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김삿갓 소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간절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죽장의 삭
김삿갓 쓰고 방랑성천리. 인생은 방랑과 같지 않습니까? 애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멋진 방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